바다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지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가상의 실험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축구장 절반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심 1만 1천 미터, 63빌딩 44개를 세로로 쌓아야 닿는 깊이에요. 이 압력 앞에서는 거대한 항공모함도 종이처럼 구겨져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멈출 수 없는 배수구가 열렸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륙이 연결되고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고 지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인류가 상상하지 못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구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다가 사라지는 지구, 그 멸망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항공모함이 구겨지고 있는데 정작 해수면은 소름 끼칠 만큼 고요하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거대한 소용돌이요? 전혀 없습니다. 바다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표면에서는 하루에 고작 1cm,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게 왜 무서울까요? 인류가 재앙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는 동안 바다 밑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밥 먹고 넷플릭스 보는 사이에 지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대로라면 바다를 다 비우는데 수십만 년, 인류 역사가 몇 번은 반복될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다가 우리가 먼저 늙어 죽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구멍의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시계바늘을 빠르게 돌려서 해수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점으로 점프합니다. 해수면이 50m 이상 낮아지면 정확한 수치는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런던에서 파리까지 기차가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도버 해협이 마르면서 영국이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게 되거든요. 수천 년간 바다 덕분에 외부 침략을 막아왔던 영국인데 이제 그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는 아시아에서도 일어납니다. 동남아시아의 수만 개 섬들이 육지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아시아 대륙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를 배 없이 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막힌 반전을 맞이하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예요. 이름부터 낮은 땅인 이 나라는 2000년 넘게 댐을 쌓아 바다와 싸워왔는데요.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펌프를 멈추면 나라가 물에 잠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필수로 가르치고 홍수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요. 해수면이 50m만 내려가도 상황은 역전됩니다. 물이 빠지면서 드디어 땅이 바다보다 높아지는 거죠. 2000년 동안 쌓아온 댐과 제방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물은 빠졌지만 염분이 스며든 땅을 되살리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물과의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해수면이 100m 내려가면 바다 곳곳에서 고립이 시작됩니다. 흑해를 볼까요? 해수면이 충분히 내려가면 교류가 점점 끊기면서 거대한 바다가 내륙 호수처럼 변해요. 보스포루스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가장 좁은 곳이 700m밖에 안 돼요. 한강폭보다 좁은 이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흑해 전체가 고립되는 거죠. 이스탄불은 하루아침에 바닷가 도시에서 호숫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수천 년간 동서양을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갑자기 내륙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중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좁은 문, 지브롤터 해협이 닫히면서 지중해 전체가 태평양의 배수구와 단절돼요. 로마 제국이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던 지중해가 거대한 호수가 되는 거죠. 이제 바다는 하나가 아닙니다. 거대한 호수들로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m가 내려가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서해가 거의 사라져요. 서해는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라 대부분의 바닥을 드러내죠.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던 거리를 차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사이에 뻘밭과 소금 평원을 지나야 하겠지만요. 500m가 빠지면 드디어 서울에서 도쿄까지 자동차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그 길은 평지가 아니라 단층과 화산암으로 뒤엉킨 험난한 지형이에요. 일본이 대륙과 연결되면서 한반도, 러시아, 일본이 거대한 육교로 이어지거든요. KTX 타고 부산 가듯이 도쿄까지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론 그 철로를 누가 깔지는 모르겠지만요. 동해는 갇혀서 호수가 되고 독도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라 육지의 일부가 되죠. 영토 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재밌는 건 지구 반대편이에요. 뉴질랜드도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뉴질랜드란 이름이 네덜란드의 질란트 지방에서 왔다는 거 아시나요? 네덜란드 탐험가가 발견해서 새로운 질란트라는 뜻으로 이름 붙인 거거든요. 바다 건너 원조 네덜란드와 새로운 뉴질랜드가 동시에
땅을 넓혀가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수심 1km, 이제 북극해마저 갇혔습니다. 북극곰들이 살던 얼음 바다가 이제는 거대한 내륙 호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괴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던 인터넷 해저 케이블들이 진흙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된다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카톡하는 모든 데이터가 바다 밑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를 나르던 굵직한 신경망이 흉측하게 널브러진 사이 인류는 또 다른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드러난 베링 해협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수만 년 전 빙하기 때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수심 2km, 카리브해가 갇혀 거대한 호수가 되고 플로리다에서 베네수엘라까지 차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같은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갑자기 호숫가 나라가 되는 거죠. 해적의 바다로 유명했던 카리브해가 거대한 웅덩이로 변하다니 잭 스페로우가 보면 기절할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장관은 대서양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물이 3km까지 빠지면 지구에 숨겨진 척추, 대서양 중앙해령이 솟구쳐 올라요. 히말라야보다 훨씬 긴 길이 6만 5천 km의 검은 산맥이 바다를 찢고 올라오는 거죠. 에베레스트가 8,000m인데 이 산맥은 지구를 한 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지구상에 없던 거대한 검은 신대륙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화산암으로 뒤덮인 황량한 땅이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신대륙인 셈이죠. 5km까지 물이 빠지면 이제 지구는 우리가 알던 그 행성이 아닙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은 거대한 웅덩이처럼 쪼개져 버렸고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푸른색이 아니라 황토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낯선 행성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를 상징하던 그 아름다운 푸른빛이 사라진 거죠. 모든 대륙이 하나로 연결된 말 그대로 지구 그 자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걸어 다닐 인간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제 배수구가 멈췄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말랐을까요? 의외로 마리아나 해구 같은 깊은 구덩이에는 아직 물이 고여 있어요. 배수구가 마리아나 해구에 있으니까 그 주변은 끝까지 물이 빠지겠지만 다른 깊은 해구들은 물이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바다가 아닙니다. 그저 지구의 깊은 주름 사이에 고인 초고농도의 소금물 웅덩이일 뿐이죠. 사해보다 더 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메마른 지구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긴 생지옥입니다. 바다가 사라진 지구에서는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기후 시스템 자체가 박살나요.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는 건데 그 바다가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지역이 극단적인 건조지대로 변하면서 기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게 돼요. 바다가 해주던 온도 조절 기능이 사라졌으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극한의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에어컨도 히터도 소용없어요. 대형 발전소 대부분이 냉각수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더 무서운 건 공기입니다. 지구 산소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게 바다라는 거 아셨나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사실 바다가 더 큰 허파예요.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바다가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산소순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먹을 물도 없고 숨쉴 공기도 없는 곳. 학자들이 경고하는 제6의 대멸종이 바로 우리 호흡기 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을 인류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건 아마도 지독한 네덜란드 사람들일 거예요. 물이 없으면 땅을 파서라도 물을 만들어낼 사람들이니까요. 2000년 동안 바다랑 싸워온 민족이 뭘 못하겠어요? 댐 쌓고 운합하고 풍차 돌려서 물 퍼내는 걸 일상처럼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미래의 지구는 네덜란드 제국이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서 네덜란드가 최후의 승자라니 꽤 웃긴 결말 아닌가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면 그동안 인류가 그토록 원했던 니켈, 코발트, 구리 같은 보물들이 지천에 널리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들이 그냥 발에 채는 거예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원도 엄청나게 많고요. 석유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걸 주워서 쓸 인간은 이미 멸종하고 없겠죠. 돈방석 위에 앉은 채 굶어 죽는 꼴이에요.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상황이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다행히 현실에는 마리아나 해구 배수구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 속 실험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푸른 바다가 사실은 우리를 극단적인 기후와 생태계 붕괴로부터 지켜주는 거대한 생명 유지 장치였던 셈이에요. 바다가 그냥 짠물 웅덩이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살리는 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양 오염이나 기후변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바다가 조금만 아파도 지구 전체가 열이 나는 거니까요. 오늘 밤은 바다 풍경 영상을 보면서 잠드는 게 어떨까요? 그 물이 거기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